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비책은 바로 채소 스프입니다. 채소의 영양은 생으로 먹을 때보다 끓여서 스프로 먹을 때 우리 몸에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채소를 어떻게 즐겨 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밥과 함께 반찬으로 드시거나 신선한 샐러드로 만들어 드실 텐데요. 저도 한동안은 매일 샐러드를 챙겨 먹기도 하고 또 한때는 아침마다 사과, 당근, 양배추를 갈아 마시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몸이 좀 찬 편이라 그런지 특히 추운 겨울에는 생채소가 가끔 속을 부담스럽게 하거나 몸이 더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마에다 히로시의 최강의 야채 스프가 떠올랐습니다. 이 책을 다시 펼쳐보고 채소를 따뜻한 스프로 만들어 먹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속도 훨씬 편안해지고 몸도 따뜻해지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채소만을 활용한 레시피를 소개하지만 저는 여기에 약간의 소고기를 더하고요. 양파,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토마토를 듬뿍 넣고 치킨 스톡과 풍미를 위한 버터 한 조각까지 넣어주면 정말이지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은 저만의 최애 건강 메뉴가 탄생합니다. 덕분에 매일 속 편하고 든든하게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마에다 히로시의 최강의 야채 스프는 이렇게 채소 스프가 우리 몸에 얼마나 이로운지 그 놀라운 효능과 제대로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저자인 마에다 히로시 교수는 항암제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노벨 화학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고 특히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획기적인 항암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분입니다. 그런 그가 수십 년간 항암제와 암 예방법을 연구한 끝에 암 예방에는 채소 스프가 최고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저자 스스로도 30년 넘게 채소 스프를 꾸준히 섭취하며 그 효능을 직접 경험했고 수많은 환자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임상 사례를 통해 채소 스프가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아토피 같은 만성질환 개선은 물론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채소 속 항산화 물질, 피토케미컬인데요. 이 피토케미컬을 우리 몸이 최대한 효과적으로 흡수하려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끓여서 먹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합니다. 채소를 끓이면 단단한 식물 세포벽이 허물어지면서 피토케미컬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럼 비타민C는 다 파괴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자는 채소 속 다른 항산화 물질들의 보호작용 덕분에 비타민C도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채소 스프야말로 만병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최고의 비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채소 스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에다 히로시의 최강의 야채 스프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오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항암제 연구자이기에 암 예방에도 이바지하고 싶다. 내 전문 분야는 항암제 연구와 개발이다. 항암제는 암치료에 사용하는 약제로 암세포를 파괴하거나 암세포의 증식을 방해하는 작용을 한다. 항암제로 암세포만 죽일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기존의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시키기 때문에 많은 환자가 구토, 식욕감퇴, 탈모, 간기능 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는다. 게다가 최신 항암제는 치료비가 너무 비싸 환자가 원한다고 해도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효과가 뛰어난 암치료제를 만들 순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한 나는 정상세포의 손상 없이 암세포에만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항암제를 개발하려고 노력해왔다. 암세포 주변의 혈관에는 커다란 틈이 많다. 이 틈에 맞는 항암제를 사용하면 혈관 틈을 통과한 약제가 암 조직에 모여 장시간 머무는 효과가 지속된다. 나는 이 점을 활용하여 정상세포를 손상시키지 않고 암 조직에만 집중적으로 약제를 전달하는 항암제를 개발했다. 현재는 정밀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암 예방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다. 항암제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낀다. 또한 암이 생기는 원리를 알고 그 예방법을 계속 연구해왔기에 이렇게 호소한다. 암 예방에는 채소수프가 최고입니다. 채소수프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비책. 암을 비롯한 대부분의 질병, 그리고 노화와 밀접하게 연관된 물질이 바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란 산소가 변질된 물질인데 끊임없이 활성화하여 다른 물질을 공격한다. 그 작용을 산화라고 한다. 철이 녹쓰는 것도 산화이며 이 역시 활성산소의 소행이다. 동일한 현상이 우리 몸에도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자외선, 방사선, 화학물질,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 흡연, 식품 첨가물 등 온갖 것에서 발생하여 세포와 유전자를 공격한다. 암은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의 유전자가 손상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 뒤 세 단계를 거쳐 성장한 것이다. 암이 발생하는 모든 단계에 활성산소가 관여한다. 활성산소는 암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 알레르기성 질환, 알츠하이머, 노화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의 공격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방법은 있다. 바로 채소를 먹는 것이다. 채소에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를 항산화 물질이라고 한다. 채소는 항산화 물질의 보고다. 채소를 듬뿍 섭취해 몸속에 항산화 물질을 보유하고 있으면 활성산소를 물리치고 암을 예방할 수 있다. 나는 채소의 항산화 물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채소를 끓여서 수프로 만들면 최강의 항산화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맹독성 활성산소도 채소 수프를 만나면 순식간에 사라진다. 채소의 각종 항산화 물질이 힘을 합쳐 해로움을 막는다. 채소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피토케미컬이다. 피토케미컬은 식물이 자외선이나 병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고 만들어내는 물질의 총칭이다. 식물의 색, 향, 쓴맛 등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토마토의 리코펜, 시금치의 루테인, 당근과 단호박의 카로티노이드, 콩의 이소플라본, 녹차의 카네킨, 양파의 케르세틴 등 피토케미컬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채소와 과일, 콩류, 차에 가득 들어있다. 피토케미컬의 종류는 만여 종 이상에 달하며 각각 다양한 작용을 한다. 암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용을 한다. 1.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2. 발암물질을 해독한다. 3. 암세포의 성장 증식을 억제한다. 4.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채소에는 비타민C나 비타민 E 등의 비타민류, 글루타티온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다. 이 물질들이 힘을 합쳐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채소 수프는 암을 예방한다. 일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암에 대한 공포로 몸이 움츠러든다. 이렇게 무서운 암을 채소 수프를 먹는 정도로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국내외의 많은 조사와 연구, 그리고 내가 실시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채소 수프를 먹으면 암을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채소 수프를 만드는 방법은 더할 나위 없이 간단하다. 냄비에 여러 종류의 채소를 넣고 물을 부어 끓일 뿐이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도 채소 수프를 자신 있게 권한다. 채소 수프의 항산화력은 샐러드보다 10배에서 100배. 생채소를 먹으면 유효 성분이 대부분 배설된다. 생채소가 건강에 좋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채소를 샐러드로 먹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생채소를 그대로 먹으면 몸에 흡수되는 피토케미컬은 얼마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피토케미컬은 채소의 세포 안에 있다. 식물세포는 셀룰로스라는 식이섬유로 구성된 단단한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다. 피토케미컬을 섭취하려면 이 세포벽을 깨뜨려야 하는데 인간은 몸속에서 셀룰로스를 소화하지 못한다. 채소를 씹거나 칼로 자르는 정도로는 세포벽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세포 안의 유효 성분을 흡수할 수 없다. 실제로 생채소를 먹은 뒤 변을 관찰하면 채소의 세포가 소화되지 못한 채 그대로 배설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가열해야 채소의 유효 성분이 쉽게 흡수된다. 그러면 채소의 유효 성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채소를 가열하여 수프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채소는 데치기만 해도 단단한 세포벽이 급속히 무너져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이 수프에 녹아들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팀이 실시한 실험 결과 채소는 갈았을 때보다 끓였을 때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10배에서 100배 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채소 수프에는 피토케미컬 외에도 비타민과 미네랄 등 채소의 유효 성분이 통째로 녹아나온다. 즉 채소 수프를 먹으면 샐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항산화력을 얻을 수 있다. 채소의 유효 성분은 열에 강하기 때문에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비타민C도 마찬가지다.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채소에 들어있는 다른 항산화 물질의 작용으로 안정화되어 쉽게 파괴되지 않는다. 채소를 가열하면 유해한 성분을 제거하거나 살균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이 하루에 먹어야 할 채소와 과일 목표 섭취량을 400g으로 제시했다. 채소를 한 번에 많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수프에 삶은 채소, 나물, 채소 볶음, 과일 등으로 하루 3끼 식단을 짜면 400g은 거뜬히 먹을 수 있다. 채소를 가열했을 때 얻는 효과. 1. 채소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흡수할 수 있다. 2. 소화효소를 저해하는 성분을 비활성화한다. 3. 가열하면 유효 성분이 수프에 균일하게 녹아들어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 4. 식이섬유가 녹아 면역력을 높이고 장내 환경을 개선한다. 5. 간염 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5157, 헬리코박터균을 살균한다. 6. 유해한 성분을 제거한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줄인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활성산소가 원인. 앞에서 설명했듯 항암제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암 환자들은 구토, 식욕부진, 탈모, 통증 등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린다.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세포는 세포막에 둘러싸여 생명을 유지하는데 방사선 치료 중에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세포막을 손상시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시행하는 방사선 요법은 정밀도가 높아져서 암세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암의 환부를 정밀하게 조준하여 공격한다 해도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의 해악은 체내 일부에 그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폐암 환자의 경우 폐에 국한하여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구토나 탈모, 백혈구 감소, 빈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 활성산소가 초래하는 산화 스트레스가 온몸의 장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암에 걸리는 이유는 면역력이 저하되어서다. 그런 상태에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의해 유발된 활성산소가 활개를 치면 몸은 더욱 허약해진다. 그래서 채소 수프가 필요하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이 활성산소에 의한 것이라면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채소 수프를 섭취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다. 환자는 부작용의 고통에서 벗어나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암,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아토피까지 낫는 만능 채소 스프 레시피. 기본 채소 스프. 채소와 물만 넣고 끓여도 감칠맛이 풍부한 채소 스프. 건더기를 갈아서 걸쭉한 스프로 만들면 더욱 먹기 편하다. 주재료: 양배추, 단호박, 당근, 양파. 제철 채소 4종류에서 6종류 사용. 제철 채소는 영양소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 여러 채소가 어우러지면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으며 효과도 더욱 높일 수 있다. 채소와 물의 비율 1:3. 물의 양은 기호에 따라 조절해도 된다. 채소 자투리 사용. 채소 껍질이나 줄기, 뿌리에도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버리지 말고 사용한다. 기본 조리법. 재료 800에서 900ml 기준. 양배추, 단호박, 당근, 양파, 토마토, 샐러리, 이 포함. 합쳐서 300g, 물 900ml. 만드는 법. 1. 준비한 채소를 깨끗이 씻는다.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단호박은 씨를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당근은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자른다.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큼직하게 썬다. 샐러리 줄기는 잘게 썰고 잎은 큼직하게 자른다. 2. 냄비에 손질한 채소와 물을 넣는다. 3. 뚜껑을 덮은 뒤 팔팔 끓인다. 4.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채소가 푹 익을 때까지 30분 정도 끓인다. 5. 기본적으로 간은 하지 않는다. 단, 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식욕이 없을 때는 기호에 따라 조미료를 추가해도 좋다. 건더기 없는 걸쭉한 스프 만들기. 만들기 과정 4에서 채소가 식으면 믹서나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미나리와 시금치로 만든 봄에 먹는 채소 스프. 재료 800에서 900ml 기준. 양배추, 단호박, 당근, 양파 합쳐서 200g. 미나리, 시금치 합쳐서 100g. 물 900ml. 만드는 법. 1. 준비한 채소를 깨끗이 씻는다. 2.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단호박은 씨를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당근은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자른다. 미나리와 시금치는 큼직하게 썬다. 3. 냄비에 손질한 채소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팔팔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채소가 푹 익을 때까지 30분 정도 끓인다. 4. 걸쭉한 스프로 만들 때는 식은 뒤 믹서나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토마토를 듬뿍 넣은 여름에 먹는 채소 스프. 재료 800에서 900ml 기준. 양배추, 단호박, 당근, 양파 합쳐서 100g. 토마토 200g. 물 900ml. 만드는 법. 1. 준비한 채소를 깨끗이 씻는다. 2.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단호박은 씨를 제거한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당근은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고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자른다. 토마토는 꼭지를 떼어낸 뒤 큼직하게 썬다. 3. 냄비에 손질한 채소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팔팔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채소가 푹 익을 때까지 30분 정도 끓인다. 4. 걸쭉한 스프로 만들 때는 식은 뒤 믹서나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뿌리 채소를 아낌없이 더한 가을에 먹는 채소 스프. 재료 800에서 900ml 기준. 양배추, 당근, 양파 합쳐서 100g. 고구마, 연근, 우엉 합쳐서 200g. 물 900ml. 만드는 법. 1. 준비한 채소를 깨끗이 씻는다. 2.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당근과 고구마는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썰고 연근은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자른다. 우엉은 표면을 칼등으로 가볍게 긁어낸 뒤 한 입 크기로 어슷 썬다. 3. 냄비에 손질한 채소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팔팔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채소가 푹 익을 때까지 30분 정도 끓인다. 4. 걸쭉한 스프로 만들 때는 식은 뒤 믹서나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브로콜리 줄기까지 가득 넣은 겨울에 먹는 채소 스프. 재료 800에서 900ml 기준. 양배추, 당근, 양파 합쳐서 100g, 무, 브로콜리 합쳐서 200g, 올리브유 한 작은술, 물 900ml. 만드는 법. 1. 준비한 채소를 깨끗이 씻는다. 2. 양배추는 큼직하게 자르고 양파는 껍질을 벗긴 뒤 한 입 크기로 썬다. 당근과 무는 껍질째 한 입 크기로 썬다. 브로콜리는 필러로 줄기의 껍질을 벗긴 뒤 1cm 크기로 자른다. 잎과 꽃봉오리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른다. 3. 냄비에 올리브유와 브로콜리 줄기를 넣고 2-3분간 볶는다. 손질한 채소와 물을 넣고 뚜껑을 덮은 뒤 팔팔 끓인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약한 불에서 채소가 푹 익을 때까지 30분 정도 끓인다. 4. 걸쭉한 스프로 만들 때는 식은 뒤 믹서나 핸드 블렌더로 곱게 간다. 채소 스프 먹는 법. 한 번에 먹는 양은 250에서 300ml로 하루에 1-2회 먹는다. 채소를 삶아서 그대로 먹어도 갈아서 걸쭉한 스프로 먹어도 효과는 동일하다. 취향에 따라 먹는다. 양념. 기본적으로 간은 하지 않는다. 염분을 더하지 않아도 채소의 감칠맛만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간이 많이 부족하거나 맛에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조미료나 향신료를 과하지 않을 정도로 소량 추가해도 좋다. 채소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칼륨이 함유되어 있다. 보관. 채소 스프는 한 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 넣으면 편하다. 냉장 보관할 경우 3일 정도 보관이 가능하다. 그 이상 보관할 때는 냉동실에 넣는 것이 좋다. 한 번에 먹을 양만큼 나누어 보관하면 언제든 꺼내 먹을 수 있다.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채소 스프의 효능 5가지. 수십 년간 항암제와 암 예방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증명한 암에 대한 채소 스프의 효능은 다음과 같다. 1. 항산화 작용으로 암을 예방한다. 암은 정상세포의 유전자가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항산화 물질인 피토케미컬이 듬뿍 녹아든 채소 스프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유전자의 손상을 막고 암을 예방한다. 2.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억제한다. 암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싹에서 악성 종양이 되기까지는 3단계를 거치며 서서히 진행된다. 이 모든 단계에 활성산소가 관여한다. 채소 스프의 항산화 물질은 어느 단계에서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을 억제한다. 3. 발암 물질을 해독한다. 채소 스프의 풍부한 피토케미컬은 몸속에 있는 해독 효소의 작용을 활성화시켜 발암 물질의 해독, 배설 작용을 돕는다. 채소 스프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춰 대장을 건강하게 유지시킨다. 유익균은 음식의 소화 흡수를 촉진하고 변을 잘 보게 하여 대장암을 예방한다. 특히 유익균 중에는 발암물질의 해독 기능을 지닌 균도 있다. 4. 면역력을 높인다. 우리 신체는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암을 막는 것도 면역의 기능이다. 면역의 60%는 장이 담당한다.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환경을 정비하여 유익균이 활성화되면 장의 면역력이 높아진다. 5. 암치료의 부작용을 억제한다. 항암제 등 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으로 암을 치료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몸속에서 다량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소행이다.
활성산소가 암세포 외의 정상세포까지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암치료를 받는 환자가 채소수프를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제거되어 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비타민C가 열에 약하다는 오해. 채소를 끓여서 수프로 만들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비타민C가 파괴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타민C를 홑 원소 물질,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진 물질로 가열했을 때의 결과다. 비타민C 용액을 증류수에 넣어 30분 정도 가열하면 비타민C는 대부분 사라진다. 반면 채소를 가열하여 조리할 때는 비타민C가 파괴되는 일이 거의 없다. 많은 채소나 감자류는 통째로 삶아도 비타민C가 대부분 남아있다. 그러므로 채소를 끓인 수프를 먹으면 비타민C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녹차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녹차는 제조할 때 찻잎을 가열한다. 마실 때도 끓인 물에 우려낸다. 하지만 비타민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왜 가열해도 비타민C가 사라지지 않는 걸까?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이나 피토케미컬 등 다른 항산화 물질의 작용으로 비타민C가 안정되어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비타민C 역시 다른 항산화 성분의 산화를 억제하고 안정시킨다. 따라서 다양한 채소를 함께 끓이면 항산화 물질의 종류가 많아지고 각 성분끼리 협력하고 서로 보호하여 항산화력을 키운다. 채소를 스프로 만들면 대부분의 비타민C와 피토케미컬이 국물에 녹아드는데 건더기에도 항산화 물질이 남아있다. 우리가 실시한 실험에서는 국물뿐 아니라 건더기까지 다 먹어야 항산화 작용이 커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채소 수프가 맹독성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사실을 입증. 암의 원흉인 활성산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서 독성이 가장 강한 활성산소가 지질 라디칼이다. 우리 몸속의 지질이 산화되면 과산화 지질로 변하는데 이 과산화 지질이 철 등의 금속과 결합할 때 지질 라디칼이 발생한다. 지질 라디칼의 가장 큰 특징은 수명이 길다는 점이다. 다른 활성산소는 몸속에서 발생하면 금세 소멸한다. 하지만 지질 라디칼은 몇 시간을 지나도 존재하며 몸속을 빙글빙글 돌다가 세포 안으로 파고 들어가 유전자를 파괴한다. 학계에서 지질 라디칼은 암의 촉진부터 증식 단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가 실시한 실험에서도 지질 라디칼이 대장암을 촉진하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이 흉악하기 그지없는 지질 라디칼을 채소 수프를 섭취해 제거하면 유전자의 손상을 억제할 뿐 아니라 세포가 암으로 변이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팀의 실험 결과 밝혀졌다. 또한 채소 수프에는 놀랄만한 항산화력도 있다. 따라서 수프를 매일 지속해서 섭취하면 암뿐 아니라 성인병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다. 많은 이들에게 채소 수프를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채소 섭취뿐. 나이를 먹으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우리 몸에도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바로 스케빈저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체내에서 합성되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타아제, 카탈라아제,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아제 등의 효소가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병을 예방한다. 이처럼 우리 몸은 여러 층의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어 활성산소가 공격해도 좀처럼 타격을 입지 않는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스케빈저 능력이 떨어져 활성산소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활성산소는 호흡으로 들이마신 산소 외에도 자외선, 방사선, 식품 첨가물이나 농약 등의 화학 합성물, 담배, 배기가스 등의 공해 물질에서도 발생한다. 과격한 운동, 수면 부족 등 불규칙한 생활과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환부에 활성산소가 수백 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이 우리 팀의 연구 결과 밝혀졌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활성산소를 유발하는 요인이 넘쳐난다.
그래서 우리 몸이 지니고 있는 스캐빈저 기능만으로는 활성산소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몸의 산화가 진행되어 노화와 질병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은 살아있는 한 활성산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지구에서 살아가는 한 활성산소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게다가 몸 안의 활성산소 청소부인 스캐빈저 기능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떨어진다. 스캐빈저 기능에 의지할 수 없다면 흉악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이다. 채소와 과일에는 활성산소를 직간접적으로 제거하는 피토케미컬,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이 성분들을 섭취하면 노화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성인병을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다. 최강의 야채 수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살리는 강력한 한 그릇 채소 수프의 힘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